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8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볼 부분은 동사의 다이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다이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는 빠지다입니다. 자, 빠지다의 첫 번째 의미는요, 어떤 상태나 처지에 놓이다라는 뜻인데요. 네, 进入某种状态或者处境. 자, 예문 보겠습니다.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말없이 도와준 그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 当我陷入困境时，他二话不说地帮助我，我无法忘记对他的感激. 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죠? 处于在困境的时候라는 뜻이죠. 내가 공경에 어려운 일에 있을 때 말없이 도와준 그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문장이고요. 자, 여기에서 빠지다라는 뜻은 어떤 상황에 놓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빠지다 의미는요, 사람이나 일에 마음이 빼앗기다입니다. 자, 别人或事情完全吸引이라는 뜻인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철수는 요즘 게임에 빠져서 밤낮 없이 게임만 한다고 한다. 据说这树最近沉迷于游戏中，不分日夜地直打游戏. 철수는 요즘 게임에 완전히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쵸? 또는 게임에 완전히 유혹돼서 매일 게임만 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내 게임에 빠지다라는 뜻은요, 게임에 완전히 내 마음을 뺏기다, 유혹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겠죠. 자, 세 번째 의미는 깊은 곳이나 물에 들어가서 잠기다라는 뜻으로, 네, 沉入很深的地方或者水中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배에서 장난을 치는 바람에 사진기가 물에 빠져버렸다. 在船上开玩笑搞的照相机掉进水里了. 자, 여기에서 물에 빠지다라는 뜻은요, 네, 掉进水里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의미는요, 네, 掉进什么里面了, 그쵸?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빠지다의 네 번째 의미는 유혹이나 꿰매 속다라는 뜻인데요. 네, 听信诱惑或者上当. 자, 유혹이나 꿰매 속다라는 뜻은, 네, 유혹이나 꿰매 넘어가다라는 뜻으로요. 네, 被骗 또는 上当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사기꾼의 꿰매에 빠져 전 재산을 모두 날렸다. 他中了骗子的圈套，全部的财产都被卷走了. 자, 그 사람은 사기꾼의 꿰매에 빠지다라는 뜻은, 네, 그 사람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꿰매에 빠지다라는 뜻은, 네, 사기를 당하다, 被骗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모두 잃었다라는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꿰매 빠지다는 여러분, 사기를 당하다, 네, 被骗, 상당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이어는 놓이다입니다. 자, 놓이다의 첫 번째 의미는요, 물건이 어떤 곳에 있다입니다. 东西在某处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아주 맛있어 보인다. 放在桌上的食物看上去很好吃. 자,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 즉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탁 위에 음식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식탁 위에 음식들이 놓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이 맛있어 보인다라는 문장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처하다라는 의미로 处于某种情况或者状态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은 사냥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法律禁止狩猎处于濒临灭绝危机的动物. 자,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이라는 뜻은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그쵸? 어떤 상황에 처하다라는 뜻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은 사냥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의 놓이다는요, 어떤 상태나 상황에 처하다, 处于某种情况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문제가 해결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안심되다라는 뜻으로 问题解决后心变得安定或者安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妈妈知道接到了说儿子平安到达的电话才安心. 어머니는 아들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마음을 안심했다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마음을 안심하다라는 뜻으로 마음이 놓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다라는 뜻으로 마음이 놓이다를 꾸팅으로 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더 편하겠죠. 자, 네 번째 의미는 어떤 곳에 기계나 장치, 설비 등이 설치되다입니다. 네, 在某处设置机器或者装置设备等. 자, 어떤 곳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다. 설치되다는 设置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강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이자 이동이 더욱 편리해졌다. 连接江水的大桥一建成通行变得更便利了. 자, 강을 연결하는 다리가 설치되자, 그쵸? 완성되자 이동이 더 편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여기에서 다리가 놓이다라는 뜻은 다리가 설치되다라는 뜻으로 设置桥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놓이다는 모두 4개의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나요? 세 번째 동사는 잠기다입니다. 잠기다의 첫 번째 의미는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수면 아래에 있는 상태이다라는 뜻으로 进入水中或在水下的状态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台风导致船被水淹没了. 자, 태풍 때문에 배가 물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자, 잠기다라는 뜻은淹没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감정이나 생각에 열중하다라는 뜻으로 热衷于感情或者想法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볼까요? 넓고 푸른 바다를 보면서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看着宽阔蔚蓝的大海我陷入了许久的沉思. 자, 넓고 푸른 바다를 보면서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라는 뜻은요. 자, 뒤에 생각에 잠기다라는 뜻은 생각에 빠지다, 그쵸? 생각에 열중하다, 생각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의미는 안개나 어둠에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다라는 뜻인데요. 进入雾气或暗处不太看得清的状态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달이 안개 속에 잠겨서 잘 보이지 않는다. 자, 달이 안개 속에
숨어서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그 달이 어디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의미는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다부카이더状态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예문 보겠습니다. 문이 잠겨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门锁住了，所以进不到屋子里面. 자, 문이 잠겨서라는 뜻은 문이 열쇠로 닫아져 있어서, 그쵸, 열려 있지 않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잠기다의 4개 의미 잘 기억해 두셨나요? 네 번째 동사는 실리다입니다. 실리다의 첫 번째 의미는 글, 그림, 사진 등이 책이나 신문에 나다라는 뜻으로 원장, 도화, 照片등 出现在书或者报纸上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내가 연구해서 쓴 언어학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다. 我研究撰写的语言学论文刊登在学术期刊上. 자, 내가 연구해서 쓴 언어학의 논문이, 논문, 그쵸?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중국에서는 뜬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 신문에 실리다 또는 책에 실리다 또는 잡지에 실리다처럼 어떤 책이나 신문, 잡지 등등처럼 이런 곳에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이 나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물건이나 사람이 운반 기구에 놓이다라는 뜻으로 동시 或者人被放在搬运工具上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볼까요?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突然晕倒的人被装上救护车送去了医院. 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자, 그래서 구급차에 옮겨져서, 여기서 실리다라는 뜻은 구급차로 옮겨져서 거기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옮겨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어느 곳에 놓이다, 放在某个地方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의미는 어디에 기운이 담기다라는 뜻으로 모주 성저 모종 이외精神 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의 노래는 뭔지 모를 아픔이 실려 있다. 在他的歌曲中承载着莫名的伤痛. 자, 그의 노래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픔이 들어가 있다. 여기서 실려 있다라는 뜻은 들어가 있다라는 뜻으로 담겨 있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실리다는 총 3개의 의미가 있고요. 4개의 다이어 잘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 리엔시티 연습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어울리는 다이어를 고르십시오. 차창 밖으로 짙은 어둠 속에 뭐뭐 도시가 보였다.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완전히 뭐뭐. 그는 깊은 생각에 뭐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1번 빠지다, 2번 놓이다, 3번 잠기다, 4번 실리다. 답은요? 3번 잠기다가 되겠죠? 자, 차창 밖으로, 차 밖으로 아주 짙은 어둠은 해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잠긴 보이지 않는 도시가 보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둠 속에 잠기다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문장에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나오지 않는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목이 잠기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라는 뜻의 목이 잠기다. 자, 세 번째 의미인 그는 깊은 생각이, 아까 우리 어떤 생각이 열중하다, 네, 그쵸, 집중하다, 집중무고 샹파라는 뜻으로는, 네, 생각에 잠기다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모두 어울리는 다이어는 3번 잠기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 부분입니다. 자, 동사를 오늘 나누어서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부분의 동사입니다. 자, 첫 번째 동사는 버티다입니다. 버티다의 의미는 렌저팅꼬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对抗 또는 坚持 또는 挺立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사장은 회사의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회사 문을 닫았다. 社长没能挺过公司的危机，关闭了公司. 자, 사장은 회사의 위기, 그쵸? 위기를 참지 못하고, 그쵸? 견디지 못하고 회사 문을 닫았다라는 의미로, 자, 여기에서 버티다는 참다 또는 견디다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 건물은 강한 지진에도 잘 버티도록 튼튼하게 설계되었다. 这座建筑被设计得非常牢固，在强地震中也能挺立不倒. 자, 이 건물은 아주 강한 지진에도 잘 견디도록, 그쵸? 잘 참을 수 있도록, 잘 버티도록 아주 튼튼하게 설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자, 버티다라는 동사는 네, 忍着挺过라는 의미로 坚持 또는 挺立 또는 对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찐이츠로는 참다 또는 버티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다, 참다, 견디다라는 동사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견디다입니다. 자, 우리 위에서 버티다의 찐이츠로 견디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견디다의 의미는요. 忍过困难이라는 뜻으로 어떤 어려움을 참다, 네, 참아내다, 어떤 어려움을 견디다, 견뎌내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我相信只要忍过艰难的时间，好日子一定会来的. 자, 어려운 시절을 잘 참으면, 그쵸, 어려운 시절을 잘 버티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면 모두 다 찐이츠가 되겠죠? 네, 꼭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라는 문장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작은 고난도 견디기 힘들어했다. 出生成长于富人家的她连小的艰辛也很难忍耐. 그래서 여기에서도 견디다라는 뜻은 네, 참다 또는 버티다라는 동사와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확인할게요. 네, 참다라는 뜻은 네, 찐이츠가 있죠. 그 찐이츠는요, 네, 견디다 그리고 버티다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참다, 견디다, 버티다는 찐이츠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는 맞서다입니다. 자, 맞서다는 내뿌도비, 질면이라는 뜻으로 피하지 않고 직면하다라는 면링 또는 면对面站着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적들과 맞서서 싸운 끝에 우리나라를 지켜냈다. 我们的祖先与敌人正面对抗斗争，最终守住了我们的国家. 자, 우리 조상들은 적들과
맞서서, 즉 적들과 직면해서 싸운 끝에 우리나라를 보호했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서 맞서다라는 뜻은 피하지 않고 직면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 번의 시련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도 맞설 자신감이 생겼다. 通过多次的考验产生了能直面任何困难的信心. 자, 여러 번의 시련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도 직면할, 그쵸, 直面对的, 그쵸, 맞설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맞서다라는 뜻은요, 피하지 않다, 또 직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동사입니다. 자, 네 번째 동사는 이기다입니다. 이기다라는 뜻은요, 지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승부에서 앞서거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다라는 뜻으로 获得胜利或者克服某种困难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보양 음식을 먹어왔다. 从以前开始为了战胜酷热一直吃保健食品. 자, 옛날부터 우리는 더위를克服, 그쵸, 여기에서는 克服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양 음식을 먹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팀은 이번 경기에서 1점 차이로 상대팀을 이겼다. 我们队在这次比赛中以1分差异战胜对手. 자, 이번에서 우리 팀은 이번 경기에서, 그쵸, 상대팀을 이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겼다의 의미는 여러분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잉이라는 뜻의 이기다. 두 번째는 크프, 극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기다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기다는 모두 자주 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동사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동사는 야기하다입니다. 야기하다는 다우치 또는 인치라는 뜻으로 일이나 사건 등을 일으키다, 발생시키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구에 대한 부주의는 화재를 야기할 수 있다. 冬季使用暖气设备不注意可能引起火灾. 자, 겨울철에 난방기구, 우리暖气라고 하죠. 난방기구에 대한 부주의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화재를 야기할 수 있다,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공장에서 내보내는 폐수는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工厂排出的废水可能引起水质污染，必须严格管制. 자, 공장에서 내보내는 폐수, 그쵸? 더러운 물은 수질 오염, 물의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비슷한 의미죠.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야기하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중국어로는 다우즈 또는 인치라는 뜻이고요. 그거의 찐이츠로는 일으키다 또는 발생시키다 등의 동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초래하다입니다. 초래하다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다라는 뜻으로 인파 모종 제구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편리하지만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虽然使用一次性用品很便利，但是可能会导致环境污染. 자, 일회용품의 사용은 아주 편하지만
환경오염을 여기에서 초래하다라는 뜻은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배웠던 야기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청소년기의 과도한 다이어트는 영양실조를 초래하여 성장 발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 青少年时期过度的减肥可能造成营养失调，影响生长发育。 자, 청소년기의 심각한 다이어트는, 과도한 다이어트는 영양실조를 초래하다, 야기하다, 그쵸? 영양실조를 일으켜서, 영양실조를 발생시켜서 성장 발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 지장을 주다라는 뜻은 문제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발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초래하다 역시 여러분 다오즈 또는 짜오청 또는 따일라이라는 뜻으로 야기하다, 일으키다, 발생시키다의 동사와 찐이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동사 함께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세 번째 동사는 요파 또는 추파라는 뜻의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某事成为原因引发别的事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工作上的过度疲劳和压力很可能诱发各种疾病. 자, 업무상 우리가 일을 하면서 피로와 그쵸? 또는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발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다라는 뜻으로 요파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장난감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창의성을 키워주기도 한다. 玩具也能诱发孩子的兴趣并培养创造力. 자, 장난감은 아이들의 재미를 유발해서 재미를 발생시켜서 창의성을 만들어준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발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뜻의 동사이고요. 네, 쉽게 중국어로 요파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동사는 방지하다입니다. 방지하다는 방지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나 현상이 발생하지 못하게 막다, 일어나지 못하게 막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자,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방지하다는 막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건설 관리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为了防止事故，建设施工管理人员必须提前做好设施检查. 자, 건설 관리자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방지하다는 막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그 전에 잘 점검해야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지하다라는 뜻은 방지라는 한자어가 되고요. 자, 한국어로는 막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방치하다와 막다가 지니츠라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파트 2 부분에 대한 연습 문제입니다. 겨울철 난방기구에 대한 부주의는 화재를 뭐뭐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번 야기하기, 2번 막기, 3번 방지하기, 4번 유발하기. 답은요? 네, 1번 야기하기가 되겠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인치라는 뜻은 야기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야기하다, 그쵸? 화재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2번과 3번은 여러분 치니츠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막다와 방지하다는 방즈라는 뜻으로 치니츠였습니다. 자, 4번은 유발하다는 요파라는 뜻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뜻의 동사였죠. 그러니까 이 연습 문제에서는 어울리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떤 상황을 발생시키다라는 뜻의 야기하다가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용사 부분입니다. 모두 다 심리를 나타내는,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인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용사는 든든하다입니다. 든든하다는 제스 또는 타스라는 뜻으로 마음을 놓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믿음직스럽다, 그카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나이가 드니 자식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자,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식들이 있어서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한지 모른다, 믿음직스러운지 모른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든든하다는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항상 든든하다. 身边有相信我的人总是很踏实. 아주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항상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을 놓다, 또 의지할 수 있다, 또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든든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련하다입니다. 후련하다는 답답한 것이 풀려서 아주 시원하다라는 뜻으로 郁闷的事情得以化解，所以很舒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밀린 과제를 모두 제출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다. 把拖延的作业全部交掉后心里很舒畅. 밀린 과제를 모두 제출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친구에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다. 郁闷的心情向朋友全班托出后觉得心情舒畅. 자, 답답한 마음을 친구에게 다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련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졌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뿌듯하다입니다. 뿌듯하다는요, 심리 很开心 또는 很自豪라는 뜻인데요. 마음이 기쁘고 아주 자랑스럽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어설프지만 내 손으로 처음 만든 작품을 보니까 가슴이 뿌듯하다. 虽然粗糙，但是看着自己第一次亲手做的作品，心里觉得很满足. 자, 어설프지만, 잘 못하지만 내 손으로 처음 만든 것을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기쁘다라는 뜻으로 뿌듯하다를 쓰고 있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부모는 자식이 자라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진다。父母看着子女长大后寻找自己的人生的样子变得很满足。자, 부모는 자식이 성장해서, 그쵸? 자라서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마음이 기쁘다라는 뜻으로 뿌듯하다를 쓰고 있죠? 그래서 뿌듯하다는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아주 기쁘고 자랑스러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허전하다입니다. 허전하다는 콩땅땅더라는 뜻인데요. 자,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어지거나 무엇을 잃은 것처럼 아주 서운하거나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제일 친한 단짝 친구가 이민을 가고 나니 마음이 허전했다. 最亲密的朋友移民之后觉得心里空荡荡的. 네, 제일 친한 친구가 이민을 간 후에 나는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空虚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허전하다, 공허하다가 비슷하게 쓰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몇 년을 함께 지냈던 친구가 결혼을 해서 나간다고 하니 마음이 허전하다. 一起生活了几年的朋友说结婚后要搬走，心里空荡荡的.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로 또는空虚라는 뜻으로 허전하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전하다와 서운하다 또는 공허하다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색하다입니다. 어색하다는 부츠란, 부시허라는 뜻으로 흠깡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부자연스럽거나 어울리지 않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예문은요.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하여 말없이 웃기만 했다. 初次见面的两个人都觉得尴尬。不说话只是相互笑笑. 자,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너무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색하다라는 뜻은 부츠란이라는 뜻으로 어색해서 헝깡가 부끄러워서 말없이 서로 웃기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원고를 제출하기 전에 어색한 문장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交稿之前再次确认了是否有别语的句子. 자, 원고를 제출하기 전에 여기서 어색하다라는 뜻은요. 그 문장에 어울리지 않다. 不适合的 원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很别扭的 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문장, 이상한 문장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색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어울리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워서 좀 이상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어설프다입니다. 어설프다는요.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익지 않아서 허술하다라는 뜻으로生疏 또는 不熟练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요리하는 모습이 어설프기 짝이 없다. 因为没有做过料理，所以做料理的样子极其生疏. 자, 요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요리하는 모습이 되게 좀 익숙하지 않겠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는 어설프다를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는 어설픈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 他用生疏的韩语向对方表达自己的想法. 자, 그는 잘하지 못하는,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자, 어설픈 한국어로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다라는 뜻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서툴다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서먹하다입니다. 서먹하다라는 뜻은요. 因为不熟悉所以尴尬라는 뜻인데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한 상태를 서먹하다, 즉 두 사람의 관계에 많이 쓰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신입사원들이 서먹해하지 않도록 회식을 준비했다. 科长为了不让新社员觉得尴尬准备了会餐. 자, 과장님은 신입사원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서먹하다는 그 관계가 너무 어색하지 않도록 회식을 준비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사람은 심하게 싸우고 난 뒤 서로 서먹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两人吵架之后关系变得很别扭. 자, 두 사람은 아주 심하게 싸우고 난 뒤에 그 관계가 어색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서먹하다는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게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색하다와 찐이츠이지만 서먹하다는 분명히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게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다음은 문법,语法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건대입니다. 자, 건대는요, 말하는 사람이 그 건대의 뒤에 문장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바람, 희망을 말한다는 것을 알릴 때 쓰는 문법인데요. 자, 형태 보겠습니다. 생각하다, 보다, 추측하다, 바라다, 부탁하다, 기대하다, 건대의 형태로 생각하건대, 보건대, 추측하건대, 바라건대, 부탁하건대, 기대하건대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내가 짐작하건대 누군가가 우리 일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我猜想一定是有谁妨碍我们的事情. 자, 내가 짐작하건대 라는 뜻은 내가 추측하건대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짐작하다는 추측하다 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내가 추측하건대, 내가 추측하는 사실은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우리 일을 방해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바라건대 이번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我希望这件事情对谁都不要说. 자, 내가 바라건대, 내가 부탁하건대 이번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건대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생각이나 바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 앞에 내가 알려준다라는 뜻을 제시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을텐데입니다. 을텐데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강한 추측, 아주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데요. 역시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이죠. 자, 형태는 동사이면 을텐데, 명사이면 일텐데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주사가 꽤 아플 텐데 아이는 울지도 않고 잘 참았다. 打针肯定很痛，孩子哭也没哭，人下来了. 자, 주사가 꽤 아플 텐데 라는 뜻은 내가 생각에, 내 생각에 주사가 꽤 아픈데 아이는 울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을 텐데는 내 생각에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에서 문장입니다. 철수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텐데 부탁을 하지 않는다.
哲修如果拜托我的话我会帮他的但他没有拜托我 자, 철수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면 내 생각에 내가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데 그쵸? 내가 도와줄 텐데 부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모두 다 을 텐데 라는 뜻은요. 내가 어떤 사실을 추측해서 상대방에게 말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는데라는 화디티스가 되겠죠. 그래서 화제 제시를 하는데 그 화제 제시가 추측을 하는 화제 제시, 즉 내 생각에 어떨 것이다 라는 뜻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 보서라도라는 문법입니다. 보서라도라는 문법은요.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뒤에 문장을 결과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虽然不是很令人满意的办法，但即使是那样做也试图带来后稳的结果라는 뜻이고요. 자, 형태 보겠습니다. 형태는 동사 뒤에 보서라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예문입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 수면제를 먹고서라도 잠을 청해야겠다. 자, 여기에서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자, 나파츠 수면요. 그죠? 수면제를 먹고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잠을 자고 싶다라는 뜻의 문장이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으니 술을 마시고서라도 내 마음을 고백해야겠다. 实在鼓不起勇气，所以哪怕是喝酒也要表白我的心意. 자,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파喝酒, 그죠? 술을 마시고서라도 내 마음을 고백할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결과를 꼭 성공하겠다라는 뜻이죠. 앞에 상황이 무리한 상황이더라도 라는 뜻의 나파라는 중국어의 문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법은 던입니다. 던은 중급 토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의미는요. 앞 문장을 관형절로 만듭니다. 즉 관형절은 띵위라는 뜻이죠. 자, 띵위로 만듭니다. 은는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문법이지만요. 자, 차이가 있다면 还没结束只是中断的状态라는 뜻을 강조합니다. 즉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법이 던이라는 문법입니다. 자, 형태는 동사 뒤에 던을 쓰면 되고요. 자, 예문입니다. 내가 자주 가던 커피숍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다. 我常去的咖啡馆突然关门了. 자, 내가 자주 가고 있었습니다. 그쵸?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자, 내가 자주 가던 커피숍이 갑자기 떡빌러, 그쵸? 문을 닫았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从现在开始我打算边做我想做的事情边生活. 자, 이제부터는 내가 계속 원하던, 그쵸? 계속 원한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자, 여기서 더는 내가 계속 어떤 것을 바래왔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 던이라는 문법은요. 먹고 취더 후이샹이라는 뜻으로도 나타내는데 자, 쉽게 말해서 더는 띵위가 되고요. 그 띵위 중에서도 还没结束中断的状态的띵위가 되겠습니다.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자, 모르는 문제는 없으셨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